너 경기석 어쨌어? 뭐야? 너 그때 거기 왔었어? 최원우가 극비로 간직해온 비밀 서적을 전격 공개했다. 최 씨 가문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난다. 깊은 밤, 한양 도성의 어둠 속에서 최원우는 오래된 서고의 촛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없사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 안에는 최 씨 가문의 치욕과 죄악이 생생히 기록된 비밀의 서였다. 최원우의 눈빛은 흔들렸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결단 사이에서 갈등으로 요동쳤다.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 씨 가문을 무너뜨릴 수도 혹은 구원할 수도 있는 폭탄이었다. 한편 영의정 법이 종종 원자 마모의 초세 안을 서성였다. 그의 손에는 최원우에게 보낸 협박 서찰이 쥐어져 있었다. 그 서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최원우, 그대가 감히 궁으로 돌아온다면 최 씨 가문의 더러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김봉희는 최원우의 귀환을 두려워했다. 이정 왕의 개혁을 돕기 위해 최원우가 궁으로 돌아온다면 그의 권력은 흔들릴 것이 뻔했다. 최원우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다. 그는 학문과 지략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이정의 탕평책과 노비 해방 일까 두렵고 빛날 터였다. 김봉희는 이를 막기 위해 최 씨 가문의 비밀을 무기로 삼았다. 비밀의 서에는 최 씨 가문이 과거 왕실을 배신하고 금기의 주술에 손을 댔으며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시킨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봉희는 미소 지었다. 최원우, 내가 감히 돌아온다면 이 책이 너와 내 가문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최원우가 이미 다른 결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최원우는 서고의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김봉인의 협박은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진 무게였다. 그는 비밀의 서를 펼쳤다. 책장마다 적힌 글자는 마치 피로 쓰인 듯 붉게 빛났다. 조상들이 저지른 배신, 금단의 주술, 그리고 백성들의 피로 쌓은 부. 최원우는 이를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진실을 덮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결심했다. 내가 이 죄를 짊어지겠다.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밝히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원우는 비밀의 서를 들고 궁궐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정 왕 앞에서 저 역시 초야에 묻혀. 공개할 작정이었다. 그것은 최 씨 가문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최원우는 믿었다. 진실만이 그를 그리고 그의 가문을 구원할 수 있다고. 궁궐의 대전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정 왕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신하들은 그의 양옆에 도열해 있었다. 김봉희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최원우가 대전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비밀의 서가 들려 있었다. 신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김봉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최원우는 이정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신 최원우 가문의 죄를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대전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오, 그 애체장인도 말입니다. 감히 무슨 짓을. 그의 외침이 대전을 울렸지만 최원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비밀의 서를 펼쳤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최 씨 가문은 100년 전 왕실을 배신하고 금기의 주술을 빌려 권력을 탐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피로 불을 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전의 기둥을 흔들었다. 신하들은 경악했고 일부는 고개를 숙였다. 살림처사로 그저 세월을 보내기엔 최원우는 계속했다. 이 모든 죄악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죄를 덮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 조상들의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전하의 개혁을 돕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대전 안은 충격과 혼란으로 들끓었다. 김봉희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최원우가 비밀을 공개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 비밀을 무기로 최원우를 협박하고 궁궐에서 내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원우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최원우는 비밀을 무기가 아닌 구원의 도구로 삼았다. 김봉인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은 최원우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최원우, 내가 이리도 어리석을 줄이야. 김봉인은 이를 갈며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신하들은 김봉인을 바라보지 않았다. 왕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왕에게 쏠려 있었다. 이정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로 가득했다. 최원우, 그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진실을 마주하는 자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 이정의 말은 대전을 울렸다. 최원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봉인은 물러서지 않을 인물이었다. 그는 대전을 떠나며 속으로 다짐했다. 최원우, 내가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궁궐은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비밀의 서가 공개되었지만 그 안에는 김봉인조차 모르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궁궐 전체를 뒤흔들 폭풍을 불러올 터였다. 궁궐의 대전을 나온 최원우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은 한양 도성을 짓누르듯 뒤덮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비밀의 서가 쥐어져 있었다.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최원우는 직감했다. 그 페이지에 숨겨진 진실이 이 모든 싸움의 끝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한편 영의정 김봉인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문을 굳게 잠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최원우의 대담한 공개는 그의 모든 계획을 산산이 부쉈다. 하지만 김봉인은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숨겨둔 또 다른 책을 꺼냈다. 그것은 비밀의 서와 쌍을 이루는 금서였다. 그 안에는 최씨 가문의 죄악뿐 아니라 왕실 자체의 치욕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다. 김봉인은 이를 악물었다. 최원우, 내가 진실을 밝혔다고 끝난 줄 아느냐? 이 책이 왕실을 통째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팔척귀를 다시 불러야 한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김봉인은 비밀의 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금기의 주술을 깨우기로 결심했다. 그 주술은 왕실의 혈통을 저주하고 궁궐을 영원한 어둠으로 물들일 수 있는 힘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주술이 자신마저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최원우는 도성 외곽의 오래된 사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비밀의 서를 처음 발견한 열이 강철 무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열이는 최원우에게 경고했다.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팔척귀를 깨우는 주술이 적혀 있어요. 한번 깨어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최원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만약 그 주술이 김봉인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제가 직접 끝내겠습니다. 최원우는 비밀의 서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먹으로 쓰인 고대의 문자가 빛났다. 그 문자는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주술은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할지도 몰라요. 최원우는 미소 지었다. 제 생명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건 값진 대가입니다. 그날 밤 궁궐의 북쪽 연못과에서 운명의 대결이 펼쳐졌다. 김봉인은 풍산을 다시 불러 팔척귀를 소환하려 했다. 하지만 최원우가 먼저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비밀의 서가 들려 있었다. 김봉인,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난다. 최원우의 외침이 어둠을 갈랐다. 김봉인은 광소했다. 최원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 주술은 이미 시작됐다. 그의 말과 함께 연못과의 금줄이 끊어지고 땅속에서 검은 안개가 솟아올랐다. 팔척귀의 그림자가 현실로 나타났다. 그 순간 최원우는 비밀의 서를 높이 들고 주문을 외웠다. 그의 목소리는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다. 내 생명을 바쳐 이 저주를 끊는다. 붉은 빛이 최원우를 감쌌다. 팔척귀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고 김봉인은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 순간 최원우의 몸이 서서히 무너졌다. 그의 생명은 주술을 끝내며 소진되고 있었다. 김봉인은 절망 속에서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최원우? 하지만 최원우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진실은 영원히 남는다.
최원우의 희생으로 궁궐은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정왕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백성들 앞에 섰다. 최원우는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진실은 우리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이정의 개혁은 더욱 힘을 얻었고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봉희는 사라졌지만 비밀의 서의 마지막 페이지는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손에 쥔 새로운 그림자가 도성의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최원우의 희생은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일까? 여러분, 이 숨막히는 결말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우의 희생과 김봉인의 몰락, 그리고 새로운 비밀이 얽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도성을 뒤흔들 새로운 음모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밀의 선은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